눈의 여왕. 깊고 깊은 북쪽 숲속에 악마가 살았습니다. 악마는 하루 종일 못된 일을 저지를 생각만 했어요. 아름다운 것은 다 사라지고 흉측한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악마는 무서운 거울을 하나 만들었어요. 착한 소녀는 긴 송곳니를 가진 마녀로 보이고 마음씨 나쁜 도둑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울을요. 악마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거 아주 재밌겠는걸?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사들을 놀려줘야지. 악마는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 가까이에 갈수록 거울 속에는 흉측한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담겨 악마는 거울을 쥐고 있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지요. 하늘나라에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려오는 바람에 악마는 그만 거울을 놓쳐버렸어요. 안 돼, 내 거울은 땅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어요. 휙! 바람이 불자 모래알만큼이나 작게 부서진 거울 조각들이 온 세상을 날아다녔지요. 거울 조각이 눈에 박히면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이거나 나쁘게만 보였어요. 거울 조각이 심장에 박힌 사람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지요. 카이와 게르다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카이는 착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고 게르다는 상냥하고 야무진 소녀였지요. 두 아이의 집은 한쪽 지붕을 맞대고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달린 조그만 창문도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요. 카이와 게르다는 다락방을 오가며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두 집은 저마다 창밖에 장미를 심은 나무 상자를 내놓고 정성껏 길렀어요. 장미꽃이 한창 피는 여름이면 장미 넝쿨이 다락방까지 올라왔지요. 카이의 할머니는 다락방 사이에 평평한 지붕에 완두콩을 심은 화분을 놓아주셨어요. 완두 넝쿨이 늘어지고 장미 넝쿨이 창을 타고 올라오면 다락방 앞 지붕은 작은 정원처럼 멋졌어요. 게르다와 카이는 창을 통해 지붕으로 나가 장미 넝쿨 아래에서 즐겁게 놀곤 했어요. 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면 아이들은 창을 통해 다락방을 오갈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다른 즐거운 놀이를 했지요. 난로불에 달군 동전을 꽁꽁 언 유리창에 갖다 대면 동그란 구멍이 생겼어요. 꼭 동전만한 창이 만들어진 거예요. 카이, 안녕? 게르다, 뭐하니? 두 아이는 동그란 창을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요. 하얀 눈이 펄펄 날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창에 얼굴을 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게르다, 눈이 내려. 꼭 하얀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와, 카이, 저 눈송이는 굉장히 크다. 게르다가 유난히 큰 눈송이를 가리키자 카이가 말했어요. 벌 가운데 여왕벌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여왕이 있을까? 그때 난로 옆에서 책을 읽던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있고 말고 가장 크고 빛나는 새하얀 눈송이가 눈의 여왕이란다. 겨울밤이면 유리창에 붙어 얼음꽃을 피우지. 사실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야. 와, 우리도 본 적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눈의 여왕도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게르다가 묻자 카이가 말했어요.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뜨거운 난로불에 녹여버릴 거야. 카이가 창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카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날 밤 카이는 성에가 잔뜩 낀 유리창에 동그란 구멍을 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달빛을 맞으며 눈송이가 폴폴 날렸지요. 카이가 그만 돌아서려는데 유리창에서 커다란 얼음꽃 하나가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멋지다! 이게 눈의 여왕일까? 카이는 그 얼음꽃에 입김을 후 불었어요. 그러자 유리창에 붙어있던 얼음꽃이 떨어지는 꽃잎처럼 흩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여자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몇백만 개의 눈송이로 이루어진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팔락팔락 나는 듯 했어요. 보면 볼수록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눈동자는 푸른 달빛같이 차가웠고 하얀 얼굴은 깊은 겨울에 단단히 얼어붙은 강물 같았어요. 눈의 여왕? 카이는 자기도 모르게 얼른 유리창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그 여자를 바라만 봐도 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지요.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몇 번 손짓을 하더니 하얀 눈발 사이로 새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장미꽃이 피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창밖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두 아이는 장미꽃에 입을 맞추고 정원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카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눈에 뭐가 들어갔어! 아! 날카롭고 뾰족한 게 가슴에 막 쑤시는 것 같아. 게르다는 깜짝 놀라 카이의 가슴을 만져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카이는 금세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어요. 에이, 장미꽃은 꼴도 보기 싫어. 아주 더러워. 카이가 장미줄기를 발로 걷어차자 꽃잎이 후르르 떨어졌어요. 게르다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카이, 갑자기 왜 그래? 카이는 게르다가 놀라는 걸 보더니 장미꽃 몇 송이를 뽑아 던지고는 휙 가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카이는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책을 읽는 할머니에게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웃집 아주머니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킥킥거렸어요. 게르다의 마음은 송곳이 찌르는 듯 아팠지요. 어쩌면 좋아. 카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게르다는 카이를 지켜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옛날의 카이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겨울이 오자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광장에서 썰매 타기에 한창이었지요. 카이도 방울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 썰매를 챙겨 나왔어요. 난 썰매 타러 광장에 갈 거야. 넌 혼자 놀아. 카이는 게르다를 밀치고 광장으로 뛰어갔어요. 카이가 신이나 놀고 있을 때였어요. 크고 멋진 썰매 하나가 카이 앞으로 달려왔어요. 썰매에는 새하얀 털옷을 입고 새하얀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카이는 재미있겠다 싶어 잽싸게 그 썰매 뒤에 자기 썰매를 묶었어요. 그러자 큰 썰매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썰매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를 벗어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카이는 너무 추워서 얼음덩어리가 된 것 같았지요. 멈춰주세요. 너무 춥고 무서워요. 이제 집에 갈래요. 카이가 소리치자 새하얀 털옷을 입은 사람이 썰매를 멈추었어요. 저런, 내가 너무 빨리 달렸구나. 자, 이리 오렴. 카이에게 다가온 사람은 지난해 눈 내리던 밤에 새처럼 날아간 바로 눈의 여왕이었습니다. 눈의 여왕은 카이를 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카이는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지요. 눈의 여왕이 다시 카이의 볼에 입맞춤을 하자 카이는 추위도 잊고 게르다와 할머니 생각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커다란 썰매는 하늘 높이 올라가
먹구름 속을 날았습니다. 눈 덮인 숲과 호수, 바다를 지나 끝없이 날아갔지요. 카이는 밤에는 차가운 달을 바라보았고 낮에는 여왕의 발 아래 엎드려 잠을 잤어요. 카이가 사라진 뒤 게르다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모두들 카이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도 카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요.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고 새들이 지저귀었지만 카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카이가 도시 밖으로 나갔다가 강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 동네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꼭 카이를 찾을 거야. 강에 가서 카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게르다는 소중하게 아끼는 빨간 구두를 신고 강으로 달려갔어요. 강물아, 카이는 지금 어디 있니? 카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구두를 줄게. 그러자 잔잔하던 물결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출렁거렸어요. 게르다는 빨간 구두를 힘껏 던졌어요. 하지만 물결은 동동 흘러가던 빨간 구두를 도로 게르다 쪽으로 밀어다 놓았지요. 게르다는 강기슭에 있는 작은 배에 올라타 더 멀리 구두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출렁이는 물살에 떠밀려 배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작은 배는 양과 소가 있는 언덕을 지나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 집 앞에 멈췄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 집의 창문은 꼭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나무 병정 둘이 서 있었어요. 게르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 계세요? 그러자 예쁜 꽃그림이 그려진 모자를 쓴 꼬부랑 할머니가 긴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로 작은 배를 끌어당겨 주었지요. 이런, 가엾기도 하지. 배가 물살에 떠내려왔구나. 자, 어서 여기로 올라오렴. 할머니는 게르다의 손을 잡아 강기슭으로 끌어올렸어요. 혹시 방울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 썰매를 탄 소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나요? 게르다는 울먹이며 카이에 대해 물었어요. 그런 아이는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단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곧 이곳을 지나갈 거야. 그동안 여기서 편히 쉬려무나. 할머니는 게르다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먹음직스러운 벗지를 주고 헝클어진 게르다의 머리를 황금빛으로 빗겨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머리를 빗겨주는 사이에 게르다는 카이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할머니가 요술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할머니는 요술쟁이였는데 게르다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너같이 귀여운 아이랑 살고 싶었단다.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장미넝쿨 위로 지팡이를 뻗었어요. 그러자 빨간 꽃송이들과 함께 장미넝쿨이 스르르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게르다가 장미꽃을 보고 카이를 떠올릴까봐 그런 것이지요. 그날 밤 게르다는 할머니가 만든 벚꽃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게르다는 날마다 해가 질 때까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할머니의 벚꽃 정원에는 온갖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이 잔뜩 피어 있었거든요. 어떤 꽃 하나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쓴 꽃 그린 모자를 쳐다보면 게르다가 소리쳤어요. 그래 장미! 할머니 꽃밭에는 장미꽃이 없어! 게르다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나갔어요.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장미꽃은 보이지 않았어요. 게르다는 마당에 앉아 주르륵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장미꽃이 피어오르지 않겠어요?
장미꽃을 보자 게르다는 까맣게 잊었던 카이가 떠올랐어요. 내가 왜 이곳에서 꾸물거리고 있었던 거지? 그 사이 카이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게르다가 울먹이자 장미꽃이 말했어요. 카이는 죽지 않았어. 죽은 사람들은 땅속으로 오는데 우리가 땅속에 있는 동안 카이는 오지 않았거든. 어서 여기를 나가야 해. 게르다는 마당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꽉 닫힌 대문을 힘껏 걷어찼어요.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떨어진 나뭇잎들이 흩날렸지요. 게르다가 기억을 잃어버린 동안 어느새 쌀쌀한 가을이 된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어. 게르다는 맨발로 허겁지겁 길을 떠났어요. 게르다는 걷고 또 걸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 쿡쿡 쑤시고 아팠지요. 아, 어디까지 가야 카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어왔어요. 세상에, 이 추운 날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맨발이라니? 까마귀는 큰 소리로 떠들며 깍깍거렸어요. 까마귀야, 방울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 썰매를 탄 소년을 봤니? 어떤 소년이 공주님과 살고 있기는 한데 그 애일지도 몰라. 그 소년은 어떻게 생겼니? 제발 말 좀 해줘. 게르다가 사정하자 까마귀는 하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이 나라에는 아주 아름답고 똑똑한 공주님이 계시거든. 공주님은 훌륭한 신랑감을 찾고 계셨어. 중요한 건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였지? 게르다는 카이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꾹 참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청년이 몰려왔어. 그러나 공주님을 즐겁게 할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 가운데 카이라는 소년도 있었니? 글쎄, 어쨌든 한 소년이 말도 타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서 성을 찾아왔어. 그 소년은 금빛 옷을 입은 관리나 무기를 든 병사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당당하게 공주님 앞으로 걸어가 술술 이야기를 한 거야. 카이야! 카이는 재밌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 소년이 공주님과 결혼했니? 하지. 그렇게 아름답고 똑똑한 공주님을 누가 싫어하겠어? 게르다는 놀라 까마귀에게 말했어요. 제발 나를 그 성에 데려다 주렴. 정말 카이인지 확인해야 해. 그러지 뭐. 어차피 나도 약혼녀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 내 약혼녀가 공주님 방에 살거든. 게르다는 까마귀를 따라 어두운 숲길을 걸어 성 앞에 도착했어요. 횃불을 든 병사들이 성문을 지켰지요. 여기서 기다려. 내 약혼녀를 만나서 공주님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올 테니까. 까마귀가 성 뒷뜰로 날아가며 말했어요. 게르다는 까마귀가 올 때까지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게르다! 오래 기다렸지? 어서 서둘러. 성의 뒷문이 조금 열려있어. 게르다는 까마귀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제부터 공주님의 침실로 통하는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 저기 선반 위에 있는 등잔불을 들고 따라와. 게르다와 까마귀는 끝도 없이 이어진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바닥은 미끈거리고 쥐들이 휙휙 지나갔지요. 다 왔다. 여기가 공주님의 방이야. 공주의 침실은 황금 기둥과 유리바닥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게르다를 보고 까마귀의 약혼녀가 포르르 날아왔어요. 안녕, 게르다. 네 이야기를 들었어. 바로 저 소년이야. 방 한가운데 황금줄에 매달린 백합꽃 모양의 침대가 2개 있었어요. 하얀 침대에는 공주가, 빨간 침대에는 소년이 자고 있었지요. 게르다는 소년의 얼굴에 가만히 등잔불을 비추었어요. 아,
카이가 아니야. 침대에서 자는 소녀는 잘생긴 다른 남자아이였습니다. 게르다는 그만 엎드려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하얀 침대에서 자던 공주가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무슨 일이야? 까마귀는 공주에게 게르다가 찾아온 사연을 말했어요. 어머, 가여워라. 어서 먹을 것을 주고 편히 쉬게 하여라. 다음 날 아침, 공주가 게르다에게 비단옷을 내리며 말했어요. 언제까지나 이곳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지내라. 감사합니다만 전 카이를 찾아야 합니다. 공주는 게르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카이를 꼭 찾고 싶어요. 제게 말한 필과 털실 한 켤레만 주실 수 있나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며시 웃었어요. 떠날 시간이 되자 성문 앞에는 마부까지 딸린 멋진 황금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주와 소녀는 손을 들며 게르다를 배웅했고 까마귀는 숲 어귀까지 따라왔어요. 게르다, 조심해서 가. 꼭 친구를 찾아야 해. 마차가 캄캄한 숲길을 한참 달릴 때였습니다. 어이, 멈춰라. 어디에선지 산적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나타나더니 마부를 죽이고 게르다를 마차에서 끌어냈어요. 귀한 황금마차이니 보물이 많겠구나. 산적 중에 흰머리 노파가 킬킬 웃으며 말했어요. 노파 뒤에는 수염투성이 남자들이 보초처럼 서 있었지요. 다 뒤져서 보물을 찾아내. 산적들이 마차를 다 뒤졌지만 보물은 없었어요. 노파는 분한 듯 씩씩거리다가 게르다를 향해 칼을 번쩍 쳐들었어요. 노파가 벼랑간 비명을 질렀어요. 등에 올라탄 노파의 어린 딸이 귀를 물어뜯은 거예요. 죽이면 안 돼. 난 이 애랑 놀 거야. 노파는 아프다고 펄펄 뛰고 어린 딸은 노파의 머리를 막 잡아당겼어요. 게르다는 벌벌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이 애는 저 예쁜 옷을 나한테 줄 거야. 그리고 내 침대에서 같이 잘 거야. 노파는 거칠고 고집센 어린 딸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저 마차에 태우고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게르다는 마차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네가 나를 화나게 하면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겠어. 드디어 마차는 돌로 쌓은 높은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산적들의 성이었지요. 산정의 딸은 게르다를 동물들이 갇혀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귀여운 술로가 도망치면 알지? 산적의 딸이 작은 칼로 술록의 목을 살살 긁자 술록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술록은 가엾게도 쇠줄에 묶여 있었지요. 산적의 딸은 킬킬거리며 술록을 쓰다듬고는 말했어요. 그나저나 카이 이야기 한번 더 들려줄래? 게르다는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참 됐군. 어쨌든 달아날 생각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록 해. 산적의 딸은 게르다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게르다는 무섭고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카이를 찾아야 하는데. 밖에서는 산적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어요. 밤새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아침이 되자 게르다는 산적의 딸에게 산비둘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던 산적의 딸은 술록을 보며 말했지요. 너 라플란드 가는 길을 알고 있지?
물론이지요. 제가 태어난 곳인걸요. 술록은 팔짝팔짝 뛰고 싶은 걸 꾹 참고 말했어요. 좋아. 조금 있으면 엄마랑 아저씨들이 사냥을 나갈 거야. 그때 도망치도록 해. 산적의 딸은 또 작은 칼로 술록의 목을 간지리며 말했어요. 게르다를 잘 데리고 가야 해. 알았지? 오후가 되자 산적들은 말을 타고 어디론지 사라졌어요. 지금이야. 빨리 서둘러. 산적의 딸은 술록의 등에 게르다를 태워주며 말했어요. 자, 내일 털장갑을 끼고 가. 그리고 네 털신도 신고 가. 산적의 딸은 가는 길에 먹을 빵과 물과 고기도 주었어요. 고마워. 널 잊지 않을게. 들키기 전에 어서 가. 산적의 딸이 술록의 등을 탁 치자 술록은 바람처럼 달려갔어요. 바위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자 밤이 되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슉, 슉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건 오로라야. 이제 라플란드에 거의 다 왔어. 술록이 기쁨에 넘쳐 소리쳤어요. 술록은 달리고 또 달리더니 작고 낡은 오두막 앞에서 멈추었어요. 오두막 안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라프 쪽 할머니가 생선을 굽고 있었지요. 술록은 지금까지의 일을 라프족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눈의 여왕은 여기서 더 먼 북쪽의 얼음성에 산단다. 할머니는 말린 생선 껍질에 편지를 써주며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빈족 할머니를 찾아가거라. 도와줄 거야. 게르다와 술록은 다시 길을 떠나 핀족 할머니네 집에 도착했어요. 핀족 할머니네 집안이 너무 더워 게르다는 털신과 장갑, 웃옷을 벗었어요. 핀족 할머니가 편지를 읽자 술록이 말했어요. 할머니, 게르다에게 병사 12명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세요. 눈의 여왕을 물리칠 수 있게요. 핀족 할머니는 술록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말했어요. 눈의 여왕에게 잡혀있는 가이의 눈과 심장에 악마의 거울 조각이 박혀있어. 그걸 빼낼 수 있는 건 게르다뿐이야. 나는 게르다가 지닌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가 없어.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란다. 할머니가 다시 술록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좀 더 가면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가 서 있어. 거기가 눈의 여왕이 사는 궁전 정원의 끝이지. 게르다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오너라. 눈의 여왕 궁전으로 간다는 말에 게르다는 털신과 장갑, 웃옷도 깜빡 잊은 채 술록의 등에 올라탔어요. 술록은 쉬지 않고 눈 위를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때문에 게르다의 온몸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지요. 술록은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 앞에서 멈추었어요. 게르다, 여기서 헤어져야 해. 술록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널 잊지 않을게. 게르다는 술록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홀로 남은 게르다는 맨발로 눈밭을 걸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박혀 피가 났지요. 그런데 게르다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눈송이들이 점점 커져 괴물로 변해갔어요. 사나운 눈송이들은 털을 뻣뻣하게 세운 무서운 흰 곰이나 긴 혀를 내민 뱀으로 변해 덤벼들었지요. 눈송이들은 눈의 여왕의 군대였어요. 게르다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착한 전사들이여,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게르다는 꽁꽁 언 손을 겨우 모아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방패와 창을 든 천사들이 내려와 눈병사들을 물리쳐 주었어요. 게르다는 다시 눈의 여왕 궁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눈의 여왕 궁전은 새하얗게 빛나는 얼음성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얼음 창문으로 세찬 바람이 들락거렸지요. 눈의 여왕 방은 너무 추웠어요. 카이는 그 방에 갇혀 지냈지요.
눈의 여왕은 방 한가운데에 있는 얼음 호수의 의자에 앉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나는 지혜의 거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단 하나뿐인 거울입니다. 카이는 언제나 눈의 여왕의 발 아래에서 얼음 조각을 맞추었어요. 얼음 조각들은 차갑고 날카로워서 조금만 만져도 손이 베일 듯 했어요. 카이, 내가 영원이라는 낱말을 맞추면 자유롭게 놓아주겠다. 눈의 여왕은 새파랗게 언 카이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사라졌어요. 카이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지만 카이의 온몸은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지요. 눈의 여왕 궁전에 도착한 게르다는 긴 얼음 복도를 끝없이 달려갔어요. 방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카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얼음 창문에 매달린 괴물 모양의 고드름과 하얀 성에만이 죽은 듯 얼어붙어 있었지요. 가끔 오로라가 비치긴 했지만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게르다는 마지막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자 온몸이 꽁꽁 언 카이가 보였어요. 카이! 카이! 드디어 널 찾았구나. 게르다는 달려가 카이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카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새파랗게 얼어붙은 카이의 눈동자가 멍하니 게르다를 쳐다봤어요. 불쌍한 카이, 이렇게 꽁꽁 언 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다니. 게르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카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나 카이는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았지요. 카이,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구할 수 있겠니? 게르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르다의 눈물이 카이의 얼굴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렸지요. 그러자 갑자기 카이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몸이 녹기 시작했어요. 게르다는 카이에게 작은 정원에서 함께 부르던 노래를 들려주었어요. 장미꽃 향기로운 골짜기에 아기 천사 계시네. 노래를 듣던 카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자 카이는 눈 속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이 눈물을 타고 빠져나왔어요. 게르다! 내 친구 게르다! 카이는 그제야 게르다를 알아보고 꼭 끌어안았어요. 바로 그때 얼음 조각들이 춤을 추더니 영원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카이,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꼭 잡고 눈의 여왕 궁전을 나왔어요. 한참을 걸어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가 앞까지 오자 술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르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술록은 기뻐서 껑충 뛰고는 게르다와 카이를 태우고 핀족 할머니네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게 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었어요. 다시 라프족 할머니네 집으로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썰매를 내주었지요. 술록은 게르다와 카이를 썰매에 태워 라플란드 땅의 끝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게르다, 카이, 나는 이제 돌아가야 해. 안녕. 술록아, 정말 고마워. 안녕. 카이와 게르다는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숲길을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자 갈색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탄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빨간 두건을 머리에 쓴 여자아이는 바로 산적의 딸이었지요. 야, 게르다, 드디어 친구를 찾았구나. 난 집이 실증나서 멀리 여행을 가는 중이야. 내가 도시까지 데려다 줄게. 산적의 딸은 게르다에게 친절을 베푼 까마귀가 그 사이 죽었다는 이야기와 공주와 소년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도 알려주었어요. 도시가 가까워지자 산적의 딸은 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카이와 게르다가 도시로 들어서자 장미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이 보인다. 카이가 외쳤어요. 카이와 게르다가 놀던 지붕 위의 작은 정원에 장미 넝쿨이 늘어진 게 보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든 게 예전보다 작아 보였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어느새 자기들이 훌쩍 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등은 더 굽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 많아진 모습으로요.